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들 선진국, 즉 네덜란드도 한번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서도 보면은 말은 선진국이지만 미용 쪽, 헤어 쪽에서는 우리나라 분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 보면 특히 열펌 쪽에서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매직 스트리트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곱슬하고 또 그쪽 곱슬하고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 곱슬모를 대하는 눈빛이죠. 눈빛이라 그러죠. 눈빛이 우리나라 분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분들은 뭐 아무 이상 없이 해내잖아요. 매직 스트리트. 근데 그 나라는 이 연화라는 개념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우리나라는 서포트닝이라 하지만 그 나라도 서포트닝이라 그러더라고요. 연화.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연화를 보기 전에 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약들을 제가 다 접해보거든요. 이게 접해보면 이 연화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연화를 잘 보시면 괜찮은데 연화를 보고 헹구고 와서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은 왜 다시 도로 곱슬이 되던다는 거예요. 왜? 도로에 곱슬이 되더라. 이게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잘 되는 나는 우리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을 가면요. 미국 가면 참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0년대에 여기서 미용을 하다가 잘 하시다가 미국 가서 이제 자리 잡으신 분들을 제가 2014년도에 가서 뵀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쩌면 80년대 노하우가 그대로 남겨 있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래서 발전이 없어.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나 LA를 갔더니 그쪽 분들은 이제 이민 가신 지 한 4년, 5년 차 되신 분들은 쉽게 이제 유튜브를 접해가지고 우리 거를 많이 받아들여요.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 이전 분들은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 근데 과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춘천에서 헤어 미용을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용을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여수에서 하시나, 저기 목포에서 하시나, 저기 울산에서 하시나, 춘천에서 하시나, 하시는 그 형태는 똑같더라는 거죠. 똑같더라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거에 주안점을 적어서 한 15년 전서부터 제가 어떤 역점을 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지침서라는 게 없구나. 지침서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언어가 많이 이제 토착화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제가 25년 전에 제가 미용계 처음 들어왔을 때 딱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유화란 말을 많이 해요. 유화가 맞을까요? 연화가 맞을까요? 네? 유화가 맞을까요? 연화가 맞을까요? 네, 틀리는 건 맞는, 지금은 틀리다 그러는데 그때는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발전됐다는 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리렉세이션 이런 게 있어요. 소프팅이란 말하고 리렉세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리렉세이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이게 뭐냐면은 이완하고 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완과 연화.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완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어디서 쓸까요? 이완이란 말을 어디서? 근육이 뭉쳐가지고 막 담이 걸려서 막 아파 죽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럴 때 근육 이완제를 먹잖아요. 그죠? 이완제. 근육 이완제를 분명히 먹어요. 먹죠. 아프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 그 곱슬모발을 보죠. 곱슬모발을. 곱슬모발은 이렇게 곱슬곱슬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곱슬 탁 터지는 싹 위로 가는 부분이 여기가 뭉쳐 있단 말이에요. 뭉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 미용, 헤어 미용 하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냐면 왜 곱슬모발 연화보고 헹궈서 말리면 왜 도로 곱슬돼요? 곱슬머리가 돼요, 사실상. 왜 그럴까요? 그거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더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하도 답답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봐요, 여쭤봐요. 그때 당시 대가들, 열펌 아이롱산 하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쭤봐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기술 배워가지고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 되기가 그때는 7년을 했어요. 그 시대에는. 디자이너 되기가. 왜? 이론이 없으니까. 그냥 그 밥만 먹으면서 그 기술 배우려고,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기술 배우려고 와서 일을 해서 어떻게든지 5, 6년 만에, 6년 만에 그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미용실을 차려보니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7년 동안 고생해서 디자이너가 됐는데 불구하고 왜 안 될까요? 그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초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설명이. 예를 들어서 내가 디지털 펌을 잘해. 커트를 참 잘해. 그렇죠? 커트를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그 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그 커트를 하기까지 그 고생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펌이란 말이에요. 열펌에서. 내가 이제 그 예전에는 지금은 잘들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볼륨 매직 있잖아요. 볼륨 매직 하려면 이렇게 볼륨 매직 하면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싹 들어가는 이쁜 그 모양. 이거 참 진짜 아주 그냥 로망. 그 시대에는. 예?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그래 이상하게 이렇게 꼬부탕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화 끝나고 헹구 왔다 말리면 또 쭉 뻗더라는 거죠. 이게 안 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네, 그렇죠. 네. 뭔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안 됐다. 이게 꼬부러지는 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론이 자체가 필요한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지 이론 없는 실기 없고 실기 없는 이론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제가 그 생각 가진 지가 벌써 한 12, 3년 됐어요. 12, 3년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겠다 말로만 설명하고 어떤 문헌도 찾아보고 어떤 화학적으로 다 분석도 해보고 해봤더니 미용계는 이렇게 필요하구나. 미용실에서 꼭 해야 되는 화학 이론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결론을 도달했는데 예를 들어서 염색약이 있어요. 염색약에다가 산화제를 넣죠. 산화제를 넣잖아요. 일제이제 합쳐서. 산화제를 넣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지금도 어느 그 동네에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산화제를 넣는 이유가 뭘까라고 여쭤보면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말이 안 나오다는 거에서. 근데 그래서 설명을 할 줄 알겠다는 거예요. 왜? 일제이제 소비자가 물어봐요. 요즘 이상하게. 요거 pH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일제이제 혼합되는 거는 뭐 물어본 사람 별로 없겠지만 실제로 일제이제 혼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설명할 줄 아는 사람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뭐가 될까요?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요. 지금은. 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지금 내가 현재 미용실은 잘 돼.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네? 3년, 4년 지났다가 3년, 4년 된 이제 고정 손님 외에는 신규 손님이 별로 안 오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이 부족했다는 뜻이더라고요. 부족했다. 그래서 이게 경영하고 내 미용실 경영하고 기술하고 이 관계, 이런 관계가 또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가면 갈수록 손님이 어떤 사람은 계속 늘어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다운되냐 이거예요, 매출이. 자, 그러면 거기에 착안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 이거예요.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염색약에 산화제가 왜 넣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산화제가 들어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염색약을 하는 역할이 뭘까요? 염색약이니까, 그죠? 착색이 되려면 뭐예요? 탈색을 시켜야 되잖아요, 탈색을. 그죠? 탈색제라는 거죠, 산화제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서, 그죠? 그 연모제가 착색이 되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설명할 줄 이제 아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과산을 쓰잖아요, 과산, 산화제가. 그죠? 과산은 산화제예요, 중화제예요? 예? 과산화, 수소. 과산. 예? 둘 다? 맞아요? 그죠? 이게 이제 표현이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는 꼭 아실 게 뭐냐면 과산화 수소잖아요. 과산화 수소. 자, 과산화 수소가 뭐냐면 이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돼요. 산소가, H2가 물이잖아요. 그죠? 물에다가 산소가 하나 더 있으니까 H2가 된 거. H2, O2가 돼. 이게 과산이에요, 과산. 근데 요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요 정도는. 자, 그러면 과산화 수소는 염색약에서는 산화제라 하고 파마약에서는 중화제라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요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산화수소는 떨어지는 건 물이요, 남는 건 산소 하나 남잖아요. 그죠? 산소가 하나 남아, 산소가 실제로 들어가요. 산소가 하나 쏙 모발로 들어가서 또는 이 산소가 9%, 6%짜리 쓰는 그 산화제는 그 산소가 뭐예요?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간다 해서 산화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바로 이런 거.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중화해요, 산화해요? 파마할 때 중화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산화하고 있어요. 산화. 자, 왜 산화냐? 왜 여러분이 과산을 써서 모발에 도포하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그냥 중화제로 얘기할게요. 중화제를 도포하면 왜 여기 열이 나요? 열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 열이 나는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소나기 내리기 전에, 여름에 소나기 내리기 전에 더워요, 안 더워요? 덥잖아요. 그죠? 그건 알잖아요. 그러면 물이 생성이 되네? 물이 떨어지네? 더우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착안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파마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파마약이라는 것은 환원제를 얘기해요. 환원제. 즉 치료 시스템 이런 거. 그죠? 이제 요건 환원제. 파마약이라 하면 SS 결합,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 수소 결합, 요 3대 결합체를 절단시키는 것을 파마약이라 한다. 연화제라 한다. 그 얘기예요. 연화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연화란 바로 요 3대 결합 체계를 절단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이런 약은 여러분 샵에 무지하게 많죠? 연화제, 매직약,
여러분 얘기하는 모발을 늘려주는 약들, 이걸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야. 전부. 모든 약은 다 연화제다. 왜? 모발을 늘리기 때문에. 모발을 왜 늘려? 요 3대 결합체계를, 모발 내에 있는 요 3대 결합체계를 탁탁탁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발 쭉 늘어나서 땡기면 어떻게 돼요? 쭉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쭉쭉 늘어나가 툭 끊어졌다. 이게 연화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절대로 안 된 거예요. 쭉쭉 늘어난다요. 이게 연화된 거예요. 쭉쭉 늘어나는 게. 이게 연화된 거예요. 늘어나다가 톡 끊어졌다 하면 연화 안 된 거예요. 네, 이유가. 자, 그래서 연화제를 쓰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름만 틀려요. 무슨 파마약, 무슨 연화제, 무슨 매진약, 무슨 매진약. 뭐 이태리에서 수입한 약, 뭐 일본에서 수입한 약, 뭐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 어마하게 많죠? 그런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연화제로서 요 3대 결합체계를 절단시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좋은 약이에요, 나쁜 약이에요, 좋은 약이에요, 나쁜 약이에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게 손상 모형이냐 건강 모형이냐 만 따질 뿐이에요.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것만. 어떤 약을 갖다 드려도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요것만 굽는 약인데 뭐가 좋아요? 다 똑같은 약인데. 그죠? 다 똑같은 약이에요. 따지고 보면. 단지 거기에 뭐가 뭐 좀 비싼 약이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유연제.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거만 좀 있으면. 근데 부드럽게 해주는 거는 물에다 녹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몇 번 감고 나면은 원래 원위치로 가더라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가더라는 거예요. 유연제만 들었을 뿐이에요. 유연제만. 단 여러분, 이게 좋은 약이냐 나쁜 약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연화 보고 헹구고 와서 뭘 해보면 알아요? 말려보면 알아요. 말려보면은 이게 모발이 곱슬머리가 뜨냐? 그래도 뜨긴 뜨지만 그래도 좀 가라앉아 있느냐? 요 차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차이만. 근데 이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화학적인 시술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애로사항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